합격 문제지 보시고, 합격 문제지. 자, 서문을 보시죠. 서문. 자, 이 수능 컨셉은 문제를 풀 건데, 자,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자, 첫째 보시면, 첫째. 자, 이론은 대충 하고 문제만 푸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 4번 정도 문단을 내려가시면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이론을 문제에 적용하는 거다. 지금 해설집에 즉 문제 해설이 있을 건데 그 해설을 보고 암기하는 것은 대안인데요. 해설 보고 암기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비효율적이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론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 자, 이렇게 이제 자꾸 이론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라는 자신이 생기면 그 다음 주 나오죠.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고수들은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이론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문제를 더 이상 안 푼다.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론 가지고 풀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설을 보고 암기하면 안 되는 게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 자, 실제 우리 이제 시험이죠.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푸는 문제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풀었던 문제는 절대로 실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바꾼다는 거죠. 새로운 충격 조건 효과가 나온다.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는 부분 특정 부분에 대한 문제만 나오거든요. 특정 부분에 대한 문제만 풀기 때문에 부분에 집착하게 되는 큰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풀 때 단점이죠. 단점. 전체 이론을 보는 연습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론은 대충 100시간 하고 문제를 2000개 3번 푸는 것보다 이론을 1000시간 하고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죠. 500개만 2000개 말고 문제는 500개만 10번 반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제가 써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딱 보면, 자,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충격, 그 다음에 조건, 효과. 우리가 대부분 경제학의 논리, 인과학 논리가 매우 중요하다 했죠. 인과학 논리. 자, 이론도 대부분 다 인과학 논리지만, 실제 우리 시험은 인과학 논리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효과, 또는 충격과 효과다 하는 건데, 일단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조건. 따라서 되도록이면 문제 구조, 충격, 뭐가 충격이고, 뭐가 효과고, 뭘 묻는지,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뭔지 하는 형식으로 구분하면서 일단 보시고, 물론 강의도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어려울 때 특히 그러겠죠. 자, 지금 우리가 1수능 때 푸는 문제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충격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조건이죠. 예를 들면 효용함수가 주어지면, 그게 조건이죠. 효용함수가 주어지면 수요함수를 구하시오. 수요함수가 바로 효과죠. 묻고 있는 게 효과입니다. 효과. 대부분 이제 단순할 때는 조건과 효과다. 자, 우리 조건이라는 것은 상호 판단에서 많이 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신기하게도 말이죠. 경제학을 다른 사람들은 상판이 좀 유리합니다. 경제학이 약한 사람들은 상판도 불리해. 그죠? 이게 딱 맞물려 가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충격 조건 효과인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해석. 자, 여러분들은 이론은 알고 있는데, 문제를 딱 보고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해석하는 게 약하다는 거죠. 충격의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의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효과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해석해 주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 해석이 약하다라는 거죠. 해석. 자,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한다? 자, 충격, 그 다음 조건, 그 다음 효과. 자, 그럼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요 각각을 다 해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면 뭐 굳이 해석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 나오면 해석해 줘야 돼요. 해석해 줘야 한다. 자,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해석할 때. 우리가 예비순환 때 많이 연습했던 거.
그 마지막 줄 한편 충격 조건 효과를 어떻게? 이론. 자, 우리가 이론 공부는 예비순환 때 했는데 이 이론을 직관, 숫자, 그림, 수학 맞습니까? 쓰시죠. 직관, 숫자, 그림, 수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직관, 숫자, 그림, 수식. 자, 그래서 우리가 예비순환 때 직관, 숫자, 그림, 수식으로 연습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다. 문제 풀 때 그걸 떠올려서 풀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문제 풀 때 단계가 있다. 나는 실력이 약한데 벌써 어려운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내가 수업 시간에 이제 중급 정도의 문제를 풀 건데, 딱 들어보고, 아, 저건 대충 이해되겠다 하면 복습하고, 저건 아무리 봐도 내 수준에서는 아니야 하면 버려. 그죠? 가감히 버려라. 실력도 약한데 괜히 어려운 문제 붙잡고, 어렵네 하지 말고, 오케이? 어려운 문제는 버린다. 자기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것만 열심히 반복하시면 돼요.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일단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쉬워져 보여.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올리면 돼요. 난이도를. 됐습니까? 그때부터 올리는 거예요. 괜히 그냥 아직 실력도 안 돼 있는데 문제만 어려운 거 이렇게 풀려고 하면 전혀 머릿속에 남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뭐 한 겁니까? 낭비야, 낭비. 오케이? 낭비다.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것들만 일단 풀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그나마 좀 단순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도 이순환 때는 이 기출문제만 풀 것이고 이순환 때는 기출문제만 풀어요.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 다음 삼순환 때는 조금 더 이제 기출문제 비슷한 그런 문제를 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자, 이 책의 이제 특성인데, 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의 가장 큰 단점이죠. 일단 부분이 집착이기 때문에 전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자, 그것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제집에 최대한 모든 주제의 문제를 다 실으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주제를 일단 문제로 담으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난이도 문제인데, 난이도는 이제 정말 쉬운 거. 20%, 그 다음 중급 60%, 그 다음에 어려운 것도 이제 우리 실력자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20%로 일단 집어넣었어요.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는 이제 기출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순환 때 푸는 어려운 문제를 일단 조금 넣었어요. 물론 수업에서는 이제 중급 문제를 주로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순서는 당연히 기본서, 기본서 순서 쭉 돼 있다. 따라서 일단 실력이 약한 사람도 시험 문제 중심으로 쭉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급 문제는 내가 수업생 풀 거니까 그중에 이해되는 것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정답을 구하는 겁니다. 정답. 하지만 우리 실제 이제 실전에서는 답안지 써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목차를 달아서 쓰는 거예요. 목차를 달아서. 그래서 모든 문제 되도록이면 목차를 달았습니다. 우리 이제 경제학의 목차는 크게 보면 의, 로마 목차죠. 그 다음에 2번 사안의 검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의와 사안의 검토. 자, 그리고 문제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제 목차가 조금 더 이제 세분화 되지만 일단 대부분은 자, 이런 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토요일 모의고사 볼 때 자, 이런 형식으로 목차를 달아서 일단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하시죠.